안녕하세요, 윤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자타동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제 채널에 자타동사 설명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찍는 이유는 그때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때는 영상 길이도 조금 길었던 것 같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편이 아닌 두 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릴 건데요. 첫 번째 영상은 기초편, 초급편 영상, 자타동사의 개념 설명 영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자타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자타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본인이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먼저 자타동사의 개념 설명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본어 교재에서 만약에 자타동사를 공부를 하신다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사의 설명으로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 혹은 주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 이라는 설명을 보셨을 테고요. 자, 타동사의 정의로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동사 혹은 대상에 동작이 영향을 주는 동사라는 설명을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설명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이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자타동사에 대한 거를 자기 스스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방에 있어요.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 내 기준에서는 방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쵸? 열리다. 여기에서 열리다 라는 단어는 자동사입니다. 열리다. 주어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기준에서는 문이 저절로 움직인 거니까 그때는 자동사를 사용을 해요. 자, 그리고 그렇죠. 타동사. 타동사는 자동사와 반대되는 우리가 문이 스스로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책을 읽는데 물이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의 문을 열었어요. 방의 문을 열다. 방의 문을 열다는 우리가 힘을 가해서 문을 여는 거잖아요. 열다. 이 단어는 타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자타동사의 개념 자체를 본인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어에도 당연히 자타동사가 있죠. 하지만 일본어처럼 우리가 문법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도 잘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앉아있다가 누군가 문을 열면 문이 열리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문을 열고 싶을 때 문을 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단어 몇 개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쉽게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자타동사의 개념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뭔지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이게 자타동사를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조금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문이 열리다, 문이 열리다 자동사였어요. 문을 열다 타동사였죠. 자,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적이 오르다, 성적이 오르다 라고 하는 거, 오르는 거 자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성적을 올리다, 내가 막 올렸어요, 성적을. 그래서 성적을 올리다 타동사입니다. 어때요? 이것만으로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한국말로 조금 더 예문을 알아볼게요. 인생이 결정되다. 결정되다는 자동사입니다. 인생을 결정하다. 결정하다. 타동사입니다. 어때요? 이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보면 자동사인 결정되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결정하다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스프가 차가워지다. 스프가 식다. 스프가 차가워지다 식다는 자동사입니다. 스프를 차게 하다. 스프를 식히다. 스프를 차게 하다 식히다는 타동사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다. 더러워지다 자동사입니다. 옷을 더럽히다. 더럽히다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서 이제 자타동사의 개념을 한국말로 대충 잡아놨으니까 일본어에 해당하는 자타동사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요? 그만 압니다. 말이 쉽지 단어가 외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개념 정리 말고 단어도 같이 몇 개 볼 거고요. 그리고 자타동사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이번 편은 자타동사의 기초편, 개념 설명 편입니다. 이번에는 단어 설명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단어를 외우기 전에 단어만 외우기도 힘든데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어 자타동사를 배울 때는요, 앞에 반드시 자동사 혹은 타동사와 같이 오는 조사도 배워야 하는데요. 이 조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해요. 자, 자동사 앞에는 조사 가가 올 확률이 높아요. 선생님, 제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른데요? 자동사 앞에는 반드시 가 아닌가요? 조사 가가 오는 거가 100%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100%면 좋겠지만 자동사 앞에 오는 조사는요, 거의 대부분이 앞에 조사 가를 가지지만 그 외에 조사 가가 아닌 조사 오를 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게 언제냐면 장소나 좀 이동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동사 단어 중에요. 그 자동사, 이동의 의미를 포함한 이 자동사들 앞에는 가가 아닌 조사 오가 오게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면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것조차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아까 살짝 말했죠? 자동사 앞은 거의 대부분이 조사 가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동사 얘기를 해볼 건데, 타동사는 무조건적으로 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100%? 그냥 100% 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人生決まる人生決まる 인생 결정되다 인생
결정되다. 人生決める人生決める 인생 결정하다. 인생 결정하다. 이 문제들은 앞서서 배웠던 한국말 자타동사 예문을 일본어로 바꾼 것인데요.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자연스러운 조사를 선택해서 정답을 맞춰볼까요? 스프, 冷める 스프, 冷める 스프, 차가워지다, 식다. 스프, 차가워지다, 식다. 스프, 冷ます스프, 冷ます 스프, 식히다. 스프, 식히다.服 汚れる 服 汚れる 옷 더러워지다. 옷 더러워지다. 服 汚す 服 汚す 옷 더럽히다. 옷 더럽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저희 같이 자타동사의 개념 정리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단어 들어가기 전에 자동사, 타동사에 함께 오는 조사들까지 살짝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단어만을 남겨뒀는데요. 이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동사 파트를 처음 배울 때는 동사를 가지고 1그룹, 2그룹, 3그룹 이런 그룹으로 나눴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이 동사를 자타동사의 개념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동사에서 자동사만 있는 동사, 자, 그 다음 타동사만 있는 동사, 그 다음 자동사, 타동사가 세트를 이루는 동사, 그 다음 한 단어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달달 외워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는 구분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살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단어들 중에 자동사만 있는 거, 타동사만 있는 거, 자타동사가 짝을 이루는 거,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거,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타동사가 짝을 이루는 동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생각을 해낸 게 아마 자타동사의 구별법이 아닌가 해요. 왜 그렇게 구별법까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한국말로 설명을 제가 드렸던 열다와 열리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둘 다 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는 글자는 포함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타동사가 짝을 이루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자, 하나의 글자는 똑같은데 그 한자 이외에 나오는 히라가나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아까 열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사 먼저 할게요. 열리다는 아쿠입니다. 아쿠. 자, 그 다음 타동사는 아케르입니다. 어때요? 아는 똑같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한국말 해석을 본다면 이제는 대충 어느 게 자동사고 어느 게 타동사다 라고 하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자가 있는 일본어로 보면 지금 막 배우는 단계인데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별법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구별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볼게요. 구별법 보시기 전에 다들 어간, 어미는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명사를 제외한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의 경우 단어의 글자 수는 상관없이 단어의 맨 마지막 자리를 어미라고 하고요. 어미의 앞을 어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리는 어미이고 어미 앞은 글자 수 상관없이 어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구별법 설명입니다. 구별법은 세분화해서 생각하면 많게는 8가지 이상인데요. 크게는 2가지로도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한 2가지 방법으로 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타동사의 구별법은 완벽한 공식이 아니라서 이러한 경향으로 자타동사가 나뉘어지는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구별법은 어미가 루이고 그 앞이 아단, 즉 아카사타 등 아단으로 끝이 나면 자동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어미가 루이고 그 앞이 에단, 에케세테 등 에단으로 끝나면 그것은 타동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법이 자타동사의 구분법 중으로 가장 많은 패턴으로 사용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구별 방법은요. 동일 계열, 즉 자동사, 타동사 모두 같은 한자로 시작되는 경우에 어미가 스로 끝나는 경우는 타동사의 확률이 높아요. 첫 번째 구별 방법으로 어미 루의 앞이 아단일 경우는 자동사일 확률이 높다. 루 앞이 에단일 경우는 타동사의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구분을 지어 놓고요. 그 다음은 자타동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이 스로 끝난다. 즉 어미가 스로 끝난다 라고 했을 때는 타동사의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타동사의 구분을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초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자타동사에 대해 이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좀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직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어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필기법을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한 내용을 어떻게 필기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자타동사로 고민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이 전부 이해가 되고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상급편 이 자타동사를 이용한 진행과 상태 표현 알아볼 건데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